2020년 5월 28일 기준 지난 5년간의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요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삼성전자를 빚을 내서까지 몰빵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개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는 정말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오르는지, 앞으로도 극적인 상승은 왜 일어나지 않을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 관련 뉴스나 팟캐스트 등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아는 한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는 참 재미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는 차트는 애플의 같은 기간, 즉 지난 5년간의 주식 차트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개의 사업부, 즉 반도체 관련, 모바일 관련, 일반 과전 관련 사업부가 있고, 그나마 반도체 관련 사업부, 즉 DS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을 끌고 있고, 애플은 아이튠즈의 엄청난 생태계뿐만 아니라 에어팟 하나의 순이익 규모가 웬만한 대형 상장기업 순이익보다도 큽니다. 이건 얘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저도 삼성전자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폄하하려는 의도의 영상은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삼성의 순이익률은 9.25%입니다.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 사업부인 DS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IM과 CE 사업부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사업은 반도체 사업 위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매출 동향과 영업이익률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성장주라고 하기엔 애매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주일지는 몰라도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성장주 기업들과 비교하면 성장주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버는 돈을 족족 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현금 흐름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면 Operating Activities, 즉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대부분 Investing Activity를 통해 내보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대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일부는 부채를 줄이거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초우량주이고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저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삼성전자 주식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다만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식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 조금 유의미한 회사 정도로밖에 안 본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인도 친구가 매우 많은데 많은 인도 친구들이 주로 인도의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투자합니다. 미국 금융시장보다도 인도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인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듯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1에서 2% 넣을까 말까한 정도의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시총 10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금액으로 봤을 땐 20위권 안팎인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전 세계 시총 10위 기업 중에 삼성전자보다 많은 금액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난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비중을 보는 중요한 자료인 MSCI 월드 인덱스에서 한국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미국 시장이 58%에 육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전체 비중 중에 1.39%입니다. 이 숫자도 의미가 아예 없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미 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보는 한국의 비중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높은 외국인 지분율, 둘째는 한국은 단지 이머징 마켓일 뿐이라는 것, 셋째는 자금들이 성장주를 몰리는 요즘 분위기, 넷째는 삼성전자의 훌륭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순이익률, 5번째는 환율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은 5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다른 금융기관들,
즉 기관의 비중일 것이고 그 다음은 개인일 것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해 주는 것인데,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하면 의외로 가격은 비슷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55%라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이머징 마켓입니다.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은 지역적으로 매력 있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근 몇 년 동안, 그리고 현재 이머징 마켓은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5년 전보다도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자체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데 MSCI 코리아 지수, 즉 한국의 주식시장은 최근 이머징 마켓 평균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글로벌 투자자이고 투자금이 100만큼 있다면 한국 시장에 돈을 투자할 만큼의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 등에 투자를 더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삼성전자에서 다행히 외국인이 던지는 매도 물량들을 동학개미들이 따박따박 다 받아주니 물량들을 던지고 한국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은, 확률이 높은 대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시장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5년간 주가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럭저럭 재미없는 수익률인 반면에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카카오 같은 기업은 보시다시피 주가가 떡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카카오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1인자 기업답게 올해 들어 주가가 역시 떡상 중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재미없는 주식을 살 바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유동성에 몰리는 것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이 꽤 고위험 투자처였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렇게 고위험 주식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은 9.25%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순이익률은 제조기업으로 훌륭합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매출에 이 정도 순이익이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순이익률은 21%가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구글도 순이익률은 20%가 넘고 매출의 성장세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전 세계 시총 8위,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1.5배 이상 높은 중국의 텐센트를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며 순이익률 또한 25%가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투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객관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건실한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요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최근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화가 약세라는 것인데, 원화가 약세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될 것이라 예상되면 상식적으로 한국 주식은 팔고 나가야 합니다.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거의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약세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이유와 홍콩 보안법 관련 불안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로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시원하게 오르기 힘든 이유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